오븐에서 마늘빵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엌 창문으로 별을 올려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늘빵을 우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빵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통 마늘빵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치즈를 얹을까 말까? 그리고 먹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빵과 어우러진 군침이 도는 마늘 맛. 정신 차릴게요. 그런데 빵을 어떻게 우주로 보내죠? 나사의 최초 우주 왕복선 비용이 약 49조 원이었다는 걸 감안할 때 우리가 하루 동안 우주선을 빌리는 걸 허락할 것 같진 않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테니까요.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늘빵을 우리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믿기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풍선만 있으면 돼요. 파티 장식용으로 피자, 햄버거, 핫도그, 케이크에 둘러싸인 그런 풍선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먹을 것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풍선의 종류는 기상관측용 풍선이에요. 기상풍선은 최대 38km의 높은 고도에 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대기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기권 너머로 이 장치를 보내죠. 한 프랑스의 기상학자가 1896년에 처음으로 기상풍선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그의 연구는 성층권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풍선이 우리의 마늘빵을 위한 우주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이 12시간마다 실험을 위해 이런 풍선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대부분의 표준 기관들은 우주가 공식적으로 100km 상공에 있는 완전히 임의적인 카르만 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빵을 궤도로 보내려면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가 필요해요. 보통 시속 27,358km로 이동하는 로켓 우주선 없이 빵을 그렇게 높이 그 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좋아요. 로켓은 없어도 돼요. 전 이 놀라운 기상풍선으로 만족해요. 어쨌든 이 풍선은 우주로 가는 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의 압력이 지면 압력의 약 1%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테스트에서 우주를 대체할 공간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음식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아, 귀가 간지럽네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대고 소리치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피자 같은 음식을 진짜 우주로 보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 왜 겨우 우주 가장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거지? 그 물체의 여행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많은 카메라가 어안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 렌즈는 지구의 곡선을 그 높이에서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장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실제보다 우주에 더 가깝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건 분명히 해두자고요. 피자와 마늘빵 중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묻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상풍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늘빵을 실었어요. 이륙할 때가 됐어요. 마늘빵을 하늘로 띄우고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뺨에 눈물을 닦습니다. 로켓과 비교했을 때 우리 풍선의 속도는 거북이 같아서 분당 300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빵이 떠나가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늘빵에게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 2시간 후 우리 기상풍선은 구름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트기의 경로보다 더 높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통과하고 35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풍선은 섭씨 영하 90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데 그건 빵이 다시 돌아오면 전자레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풍선은 상승하면서 팽창할 거예요. 2m에서 최대 8m까지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 결과로 빵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상풍선이 터집니다. 그러면 마늘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바람의 조건이 빵이 발사 장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질지 결정하겠지만 120km 이상 멀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기상풍선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하산이 화물에 부착되어 있어서 빵의 안전한 귀환과 가장 친한 친구, 바로 저와의 재회를 보장해 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일방적인 우정이라고 하겠지만요. 비록 제 배가 현재 굶주림으로 인해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빵을 낚아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진짜 동물들이에요. 엔지니어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GPS와 서버를 갖춘 포장을 디자인했어요. 이 포장은 지상 약 1000m에서 닫힙니다. 이런 포장은 이상적이지 못한 착륙 지점과 동물 왕국의 다양한 동물로부터 마늘빵을 보호하고 우리가 마늘빵을 다시 찾으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실험에 사용되는 기상풍선이 오히려 야생동물과 자연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거북이와 같은 해양동물들은 종종 물속에 있는 기상풍선의 잔해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기상풍선의 부품에는 고무와 배터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에게 피해를 줘요. 기상풍선 실험은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만약 이 비디오를 보고 풍선을 이용해서 음식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냥이 시작됐어요. 야생동물이 아니라 빵을 찾아요. 그런 속담이 있죠? 준비에 실패하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우주의 가장자리로 발사한 맛있는 마늘빵 조각을 되찾으러 가나요? 아니면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낙하산과 보호 포장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둘 다 문제가 안 돼요. 빵이 착륙하면 찾을 수 있도록 열기구를 띄우기 전에 라디오 추적기를 부착했어요. 이것은 지상으로 GPS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우리가 뒤쫓을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되며 마늘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역시 테크놀로지가 최고예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늘빵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열정적인 포옹과 애정어린 손길로 한 입 먹을 준비가 됐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나요? 맛이 어때요? 먹을만한가요? 네, 먹을만해요. 그런데 맛은 사실 별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야 했어요. 빵은 여행 중에 겪은 무서운 온도 때문에 얼었어요. 정말 꽁꽁 얼어붙었었죠. 빵 가운데가 아직 얼어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도 빵 한 조각을 떼어내려고 할 때 빵이 정상적으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대신 마치 나뭇가지에서 조각을 떼어내는 것처럼 뚝 끊어져요. 심지어 뚝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은 더 이상 없어요. 냉동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디저트로 보관하는 게 낫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늘빵을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보냈다가 결국에 먹게 됐다는 건 꽤 멋진 일이에요. 그렇죠? 배고파서 기절하기 전에 가게에 가서 빵을 더 사야겠어요. 이번에는 절대 우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먹기 전에 우주로 보내서 맛을 더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